추가 저축이 100조라 한국은행이 발표를 했는데요. 적어도 말입니다.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가계에 축적되어 있는 추가 저축 규모는요. 101조에서요. 129조로 추산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대단하죠. 실제입니다. 실제. 지금 2020년에서 2022년이니까 3년 동안 쌓여 있는 게 101조에서 적게는 많게는 129조. 그러면 명목 GDP 대비해 보면 여러분 4.7%에서 6%나 됩니다. 이야, 이거 진짜 난리도 아니죠. 진짜 난리도 아닙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위기가 오면 돈을 안 씁니다. 야, 이거 저는 굉장히 충격으로 봤는데요. 지금 이게 지표를 다른 지표를 하나를 보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떤 지표냐? 이거요. 이게 보면 말입니다. 1998년 외환위기 때요. 가계 순저축률이 20.4%입니다. 물론 카드 사태 때는 2.6%,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2.3%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위기 때도 12.4%예요. 2021년은 10.6%고요. 작년에는 9.1%예요. 안 써요, 돈을. 돈을 안 써요. 사실 여러분 카드 사태 때는 카드를 너무 많이 써서 문제가 생긴 거니까 돈 쓸 수가 없었고 저축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일반 사람들이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뭐 위급하다 이런 감정이 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2020년에는 지금 12.4%까지 갔으니까 우리 경제 괜찮을까? 우리 경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돈을 쌓아놓는 거예요. 돈을 쌓아놓는.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여러분 뭔가 느껴지는 게 있지 않으세요? 나라가 돈 뿌린 것도 안 썼다는 이야기죠. 2020년, 2021년, 2022년에 걸쳐서 나라 돈을 다 뿌리잖아요. 그런데 안 써요. 12.4%가 저축하고 10.6%가 저축하고 9.1%가 저축하니까 안 쓰는 겁니다. 돈을 자꾸 쌓아놓는 거예요. 쌓아놓는 거예요. 나라가 위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실제로 말입니다. 가계 금융사 자산이 증가한 추이를 보면 2017년, 2018년, 2019년 3년에 591조였거든요. 그런데 2020년, 2021년, 2022년 3년에 1006조예요. 증가율이 70.2%입니다. 415조나 늘어났습니다. 엄청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정부가 준 돈조차도 이게 쓰지 않고 저축을 한다는 것 이것을 보면 저는 굉장히 충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1990년, 91년에 일본을 좀 닮지 않았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1990년, 91년에 일본은요. 어떻게 하든 내수를 살리고자 상품권을 막 국민들에게 뿌리고 지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본 국민들은 그 상품권마저도 장롱 깊숙이 묻어줬거든요. 안 썼습니다. 우리도 2020년, 2021년 돈을 굉장히 많이 뿌렸는데 그 돈이 저축으로 계속 올라가고 말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실제입니다. 실제 말입니다. 그렇게 됐다는 이유를 보면 소득 상위 40%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산층 이상이죠. 뭐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상위 40%니까 소득 상위 60에서 100%까지라는 거예요. 저축액을 보면요. 2020년 1분기에 119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분기에 866만 원이에요. 866만 원. 이 말은 말입니다.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이 저축을 더 해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현실입니다.
반면에 소득 하위 40%는요. 42만 원에서 416만 원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소득 상위 40% 금액이 866만 원이니까 엄청 크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요. 이게 저축한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게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소비에 써져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상보다 소비에 써지지 않습니다. 경제 성장률 대비해서 민간 소비 기여도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에 지금 민간 소비가 기여하는 비율이 얼마냐 이것을 나타내 주는 지표인데 파란색에 가까운 것이 민간 소비입니다. 안 해요. 민간 소비 외가 더 많이 민간 소비 외면 뭘까요 여러분? 수출, 투자 이런 것이 경제 성장률에 더 작동이 되지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많이 낮다는 거예요. 단지 말입니다. 2022년 이게 2분기인가 2분기 3분기는 좀 낮습니다만은 지금 전체적으로는요. 민간 소비가 많이 꼬그라졌다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이 1006조 말입니다. 1006조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거 굉장히 두렵게 봅니다. 굉장히 두렵게 봐요. 왜냐하면 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집값이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리만 한번 흔들리면요. 이 1006조라는 돈이 그냥 부동산 시장으로 쭉 빨려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요. 주식시장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게다가 주식은 팔랑개비처럼 하루하루 잘못하면 내 돈이 삭제되는 그런 분위기를 느껴준다면요. 부동산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땅이니까 묵직하고요.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말입니다. 이게 집값이 2021년 10월에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가 187.9 역대 최고로 올라갔었거든요. 지금 4월 기준으로 150.8이 또 다시 안 올라가리라는 보장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한국은행이 경고를 했을까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시장에 큰 충격으로도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까지 경고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결국 시장은요. 심리가 움직인다. 그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오늘 또 한 번 해봅니다. 여러분 시장은 진짜 변화무쌍합니다. 단순하게 내가 예상했던 대로 시장이 굴러가는 적이 쉽게 말하면 뭐 단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짓말일지 모르지만 극히 드뭅니다. 내가 예상하는 시장대로 갈 때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할 때요. 이게 단순하게 한두 개 지표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브리핑하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지표를 보고요. 중심이 어디 있는지 제가 먼저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그 중심을 잡은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현재는 어떻고 과거는 어땠고 미래는 어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을 읽기가 어렵고 너무나 변화가 많으니까 그만큼 충격적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참 어렵습니다. 정환진 TV를 계속해서 보시면요. 아마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이 변화의 흐름에 이게 묻혀서 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흐름을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변화의 흐름에 타고 가면 위에서 내려다보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가 움직이는지 다 보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흐름을 탔잖아요. 안 탄 게 아니잖아요. 그럼 밑에 타 있는 내용은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변화 흐름에 묻힌다는 것은요. 홍수가 났을 때 그 물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물속에 있으면 죽죠. 예. 그런데 홍수가 났을 때 탄탄한 배 위에 타고 있으면 급류에 휩쓸려도 살아날 확률이 더 많아지겠죠. 홍수란 자체가 위험하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경제가 그렇습니다. 경제 자체는 굉장히 위험하지만 타고 있으면 예, 변화를 느끼고요. 그 변화를 느끼는 와중에 내가 움직여가면 경제를 다룰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변화무쌍한 경제에 잘 적응해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